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저의 증시 토크에서는요, 어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 시대의 회귀,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시대, 요즘 우리 생활에서 서서히 실감하게 되는 그러한 대목이죠. 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이제 단골 식당에 들렀는데요. 자, 여의도 식당가의 가격대를 보게 되면 좀 6,000원 선이면은 낮은 가격대, 그리고 한 7,000원 선이면 적정한 수준, 그리고 한 8,0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비싼 수준의 그러한 음식 값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갔던 식당에서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제는 1,000원을 가격을 올려서 8,000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것을 여의도 식당가에서도 실감했던 그러한 어제였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물가 상승세는 이제는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요 자료는 OECD에 있는 경제 데이터 자료 중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입니다. 2011년부터 해서 2017년 연말까지 추이인데요. 주요 국가들을 6개 국가를 뽑아왔습니다. 중국 빨간색 선이고요. 그리고 독일 파란색 선, 그리고 일본, 그리고 왼쪽 하단에 우리나라, 그리고 왼쪽 하단 중앙에 영국,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미국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요, 공통적인 현상이 있죠. 자, 2011년부터 해서 2013년, 14년, 뭐 길게 간 곳은 한 16년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하락세를 그려오다가 2016년과 17년 이후부터는 아예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물가 상승률의 상승세는 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의 중요한 명분이 되기도 하였죠. 자, 이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강조했던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발언을 해왔었는데요.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미국 같은 경우 2%대에 접어들면서 아예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전개했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3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 인상이 단행되게 되면은 물가 상승 속도가 낮아지고 경제에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이 돼도 물가 상승률은 고공행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에 더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 뭐 한 2016년 중반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0% 초반, 뭐 거의 소수점 제외하면 0%였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요. 물가 상승 속도는 이제는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물가 상승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되게 되면요, 물가 상승이 오히려 이를 가속화시키는 상승 효과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예전에 한참 인플레이션이 가시적이었던 시기, 뭐 한 80년대라든가 뭐 2000년대 초반 뭐 이런 시기를 떠올려 보게 되면요, 이런 일들 자주 있었죠. 뭐 가전제품이나 가구 또는 뭐 어떤 물건을 사러 이제 매장에 들려가지고 가격만 물어보고 온 다음에 깜빡 잊고 지내다가 한 달 뒤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와 다르게 가격이 껑충 뛴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를 우리가 왕왕 겪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상술로 해서 가격을 인상시킨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상승했던 것이죠. 자, 이 가게 주인이 꼭 그럴 때마다 부연 설명을 꼭 붙이면서 약 올리듯이 얘기를 하곤 했죠. 아이고, 미리 좀 사시지.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한 달 뒤는 또 오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약 올리는데요. 자, 이 당장에라도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구나. 그러한 뭐랄까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 시기에는요,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구매가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비가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볼 때는 이거 매출이 증가하네. 이거 소비가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좀 물량을 확보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늘려야 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재고 확보도 필요하겠고, 또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주문이 늘어나게 됩니다. 신규 주문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서 지금 통계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자, 이게 뭐 긍정적으로 이제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 그 세부 항목 중에 뉴어더,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작년 12월 기준에서 5.4%포인트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주문이 증가하면서 지금 경제가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생산자들은 급한 마음에 신규 주문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속도와 맞춰서 상승세가 경기를 긍정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라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이 발생되게 되면요, 기업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을 늘리고 그 생산을 맞추기 위해서 선주문이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요, 자, 기업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요 현상을 보게 되면요, 일단 가격을 올리게 되면 수요가 꾸준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가격 인상 덕분에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가격을 인상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격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수요는 꾸준하게 받쳐줍니다. 어제 제가 단골 식당에서 가격을 올리긴 했지만 제가 그 식당에 뭐 잘 안 갈 것이다,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봤더니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본다면요,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 시기와 경기 회복 시기가 맞물리게 되면요,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도 제품이나 재화 또는 서비스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외형 성장이라는 그런 성과와 더불어서 이게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데요. 뭐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뭐 기업들이 보유한 재고 자산들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업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주가에 있어서는 하방 경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 회사의 매출 외형이라든가 그리고 자산 외형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인플레이션 시기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시기가 깊어지게 되면은 모든 자산들의 묻지마 상승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최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상품시장, 뭐 금, 은, 석유와 같은 상품시장에서도 그러한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부동산 쪽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정부에서 좀 억제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가 상승 시기에 묻지마 투자가 여기저기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버블론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만 계속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향후에 이런 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요, 뭐 주식 시장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겠지만 다른 투자 자산들도 누가 더 빨리 가느냐, 그런 것을 겨룰 정도로 상승세가 빨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렇게 물가 상승 속도와 그리고 이제 상품 시장이라든가 다른 투자 시장들이 급하게 상승하면서 과열 국면을 보이게 되면요, 당연히 중앙은행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과열 심리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겠죠. 자, 금리가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 지금 현재는 저금리, 워낙에 이제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만, 향후에 이게 이제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요, 오히려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갑자기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조금 뭐 시간은 필요해 보여요. 이 부분이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주 강조드리는 얘기 중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10년 국채와 2년 미국 채권 금리가 역전하는 시기, 보통은 장기채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단기채 금리가 더 높아질 경우, 즉 미국 연준이 꾸준히 금리를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경기 회복 속도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때는 오히려 뭐랄까, 이 금융시장이 단계적으로 레버리지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에는 증시와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일단 현재 흐름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현재 흐름을 타고 가시되, 차후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될 시기에는 우리가 좀 냉정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지금부터라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5일 증시 토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증시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버튼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